한때 모든 걸 가진 CEO였던 내가 한국에서 고작 그런 일을 배우라고?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에 가서 배울 것이나 있을까? 여기 억만장자 CEO가 파멸의 순간을 겪은 후 우연한 한국 여행 중 인생 역전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대체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믿기 힘든 인생 역전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세상 꼭대기에 있었던 날들이 기억나요. 저는 한때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CEO였고 제 인생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위의 주인공 같았죠. 매일 아침 저는 분명한 계획과 제 능력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이사회 회의의 설렘, 큰 거래의 스릴, 동료들의 존경을 즐겼었답니다. 제 이름 세라피나 지언트는 우리 도시 전역에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성공과 권력의 상징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더라고요. 금융 위기가 몰아치기 시작하던 그때 저희 회사도 빗물에 차의 바퀴가 미끄러지듯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이 희망에서 경고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제가 그토록 애써 쌓아온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맞닥뜨리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붙잡으려고 애썼어요. 집중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곧 압박감은 너무 커져버렸어요. 신뢰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배신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를 외면했어요. 한때 기뻐하며 축하했던 거래들은 이제 공수표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저의 모든 결정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과연 제가 진정으로 성공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회사가 도산하는 과정 중에 어느 저녁 저는 조용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한때 저를 자랑스럽게 해주던 상패와 증서들을 둘러보며 저는 슬픔밖에 느낄 수 없었어요. 저는 단지 한 회사를 잃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제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한때 가졌던 권력, 존경, 희망 모두가 사라져버렸고 저는 상심한 채 처음으로 제가 진정 행복했었던 건지 의문을 품었어요. 그 긴 밤의 성찰 속에서 저는 성공이 돈을 버는 것이나 큰 직함을 가지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공은 내면의 힘과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화려한 사무실과 멋진 직함들은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따뜻함과 비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맘껏 웃었던 시간들, 한마디 다정한 말의 소소한 기쁨, 진심 어린 미소의 위안을 기억했어요.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이 마치 줄타기를 하는 듯 불안했고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 한순간 한순간 애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배신과 상실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저는 모든 것을 회색조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때 희망과 흥분으로 가득 찼던 제 과거의 생생한 색채는 이제 흐릿하고 무거운 안개로 대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제 안에 작은 목소리가 어쩌면 탈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항상 성공과 숫자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생의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은 바닥을 쳤지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마침 어렸을 적 친구가 한국에 살고 있어 일단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 친구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나라에 직접 한번 발을 내딛어 보기로 한 것이죠. 이제 예전 세상에 매달릴 이유도 없었고 변화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첫날은 경이로움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와 조용한 골목을 헤매며 오래된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친구가 안내해준 고궁과 대형 쇼핑몰, 시장, 전시관 등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미지였어요. 도시의 밝은 불빛과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는 어쩌면 제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기 시작한 것 같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친구와 함께하는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부터는 혼자서 한국을 탐험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어가 아주 서툴렀기 때문에 중간에 당황하는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불확실할 때마다 모든 여정에는 굴곡이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여러 번 시도하다 보니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웠고 현지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게 저를 인도해 주었어요. 특히 학생들의 경우 유창하게 영어로 안내해주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들의 친절은 제 고통스러운 과거 이후에도 세상이 여전히 좋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증명이었지요. 서울의 넓고 잘 정비된 도로와 서울 교외의 조용한 동네들을 걸으며 제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걸 느꼈어요.
옛 절망감은 서서히 호기심과 작은 낙관주의로 바뀌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지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래된 의심들을 내려놓고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제 마음을 열어가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며칠 동안 서울의 구불구불한 거리를 헤매었는데 숙소 가까운 곳에 있어 자주 지나쳤던 작은 뷰티 아카데미에 관심이 생겼어요. 아주 심플한 외관의 세로로 된 작은 간판만이 그곳이 뷰티와 관련한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관광객이 붐비는 곳이 아니라서 더 신비롭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 어쩌면 여기서 어둠 속 작은 빛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라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소박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 보았어요. 부드러운 빛이 가득한 아담한 방 안은 나무, 돌, 식물 등 자연 재료들로 꾸며져 있었고 허브의 은은한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방은 조용했지만 마치 옛 전통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온화한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담아내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한 분의 여성을 보게 되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단아한 미소를 띤 얼굴에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흰색 상의와 통이 넓은 회색 팬츠 차림이셨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나무 테이블 위에 허브차를 진열하고 있었지요.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망설이며 문가에 서 있는 걸 발견하시고는 어서 오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건네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해서 마치 인생의 숨은 언어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새로 왔다고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할 것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서연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카데미는 보통의 뷰티 스쿨과는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단지 외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아름다움을 만들고 느끼는 법을 배워요.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수업을 예상했던 저는 놀랐지요. 이전에 내면의 치유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주었어요. 서연님은 저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미용과 치유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선 경락이라는 특별한 마사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직원에게 시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천천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움직이며 적절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어요. 아주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지압을 바꿔가며 꼼꼼하게 마사지 하더라고요. 마치 한 편의 이야기가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는 것 같았지요. 섬세한 배려와 치유의 모습이었어요. 다음으로 허브 성분을 사용한 스킨케어 루틴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허브로 만든 초록색 페이스트가 담긴 작은 그릇을 보여주시며 이건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고 신선함을 유지해주는 천연 마스크예요. 라고 말했어요. 각각의 허브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다르기에 고객에 따라 다른 허브로 팩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고 했어요. 로즈마리는 피부세포 보호, 라벤더는 진정, 카모마일은 염증 완화, 티트리는 향균, 페퍼민트는 쿨링 등 각각의 허브의 효능에 대해 알고 이를 오일과 섞어 스킨케어에 이용하더라고요. 피부의 개선은 물론 허브의 향기와 편안한 환경으로 스킨케어를 받는 동안은 일상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고 내면의 안정을 찾는 과정 같아 보였어요. 또한 각각의 재료가 자연과 우리 몸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상기시켜주는 듯했어요. 고지어 서연님은 아카데미의 일과 중 하나인 명상 수련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조용하고 어두운 방 한켠에 부드러운 매트와 쿠션들이 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명상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곳에 있던 학생 그룹에 함께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비우는 게 힘들었지만 서연님의 차분하고 자세한 안내 덕분에 점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마음을 비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깊은 호흡을 할 때마다 마치 걱정의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속의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아주 오래간만에 마음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꼈고 나 자신만이 오롯이 존재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지요. 명상이 끝난 후에는 상쾌하고 맑은 느낌이 들어 무엇을 하든 다음번 나의 할 일이 집중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날 배운 모든 수업들은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무언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이전에 저의 삶이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자신을 내면부터 돌보는 또 다른 종류의 성공을 발견했어요. 서연님은 한국 왕족들이 이 방법들을 사용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힘과 지혜까지 유지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교훈들이었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배움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카데미를 떠나면서 희망의 불씨를 품게 되었어요. 그날 배운 아이디어와 기법들은 보물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쩌면 이 자연스러운 방법들로 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아름다움과 치유가 단지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한 깨달음으로 저는 다음 날부터 얼마간 그곳을 꾸준히 방문하며 치유의 방법을 실천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연님의 지도 아래 저는 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천천히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어요. 여러 분야에서 온 몇몇의 학생들은 내면의 치유와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공통된 희망 아래 모였었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서 가벼운 체조로 시작했어요. 저희는 오래된 나무들과 피어나는 꽃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안뜰에 모였어요. 서늘하고 이슬 맺힌 잔디가 발 아래서 편안함을 주었고, 배경으로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에 맞춰 저희는 몸을 쭉 뻗으며 움직였어요. 제 몸이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는 것처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연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잠시라도 제 과거의 걱정들을 놓아버리라는 격려처럼 느껴졌어요. 체조가 끝난 후 저희는 편안한 매트에 둘러앉아 단체 명상을 했어요. 서연님께서는 명상이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어요. 눈을 감으면 제 생각은 항상 스트레스 가득한 CEO 시절, 회의와 끝없는 숫자들로 가득 찬 그 옛날로 돌아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점차 제 호흡과 아침의 고요한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치 제 옛 삶에서 한 걸음씩 멀어지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지요. 명상이 끝나면 다도를 했어요.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차의 향기와 따뜻한 온도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고, 일상의 번잡함에 벗어나게 해주었어요. 차를 마시며 느껴지는 깊은 여유와 고요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편안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온전히 차의 맛과 향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다도는 음식을 먹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감정의 들쑥날쑥임을 안정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도의 섬세한 절차와 예의가 담긴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정갈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차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풍성한 기분도 느꼈어요.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는 과정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수업은 경락 마사지였어요. 서연님은 먼저 경락 마사지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경락 마사지는 경혈과 경락을 자극하여 몸의 균형을 맞추고 기운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 기법이라고 했어요. 경락 마사지는 몸에 흐르는 에너지인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체내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요. 서연님은 우리 몸의 경혈과 경락 부분은 간단히 알려준 후 한 학생에게 시연하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등과 어깨를 따라 손을 움직였어요. 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배려와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터치 이상의 따뜻함과 위안을 전달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정한 접촉이 미소와 휴식을 선사하는 모습을 보며 이 또한 단순히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안마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요. 오후에는 자연 스킨케어 루틴을 연습했어요. 이날은 페퍼민트 허브팩을 체험했는데 차갑고 부드러운 페이스트가 제 피부에 닿을 때 마치 오래된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팩을 하고 있는 15분간 배웠던 명상 기법을 활용하며 생각을 배우는 연습을 했어요. 부정적이고 포기하고 싶은 감정들을 내보내고 나와 내 주변의 공기, 소리, 향기, 바람을 느끼는 연습이요. 팩을 지우면서는 얼굴 마사지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이마 마사지는 양손의 손가락으로 중앙에서부터 헤어라인까지 부드럽게 눌러주며 움직인다고 했고, 마사지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또한 눈 주위는 피부가 얇고 민감하므로 세심하게 눈썹 위부터 눈 아래로 눈꼬리 부위를 눌러주라고 했어요.
양손을 이용해 턱선 라인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여 얼굴 라인을 선명하게 해주는 턱선 마사지 방법도 알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러한 기법들을 여러 날에 걸쳐 배웠어요. 또한 마사지하며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들었지요. 저는 이곳의 느린 삶의 속도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연습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도전들은 인내와 끈기라는 또 다른 가치로 저를 데려다 주었지요. 제 몸이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배우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제 피부가 다르게 반응하거나 호흡 패턴을 완벽히 따라갈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서연님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진전은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과 이해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서연님께서는 종종 한국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왕과 왕비들이 아름다운 뿐 아니라 내면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 요법을 사용했던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몸, 마음, 영혼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며 과거의 분주한 사업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곱씹게 되었어요. 모든 수업과 함께 나눈 침묵의 순간이나 웃음 속에서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조금씩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오가는 따스한 한마디, 갓 우린 허브차의 맛, 부드러운 천이 제 피부에 닿는 감촉 같은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 전통들을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은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뚜렷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카데미는 제 자신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재생의 장소, 안전한 공간이 되었어요. 서연님의 지도 아래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아름다움과 치유가 단지 겉모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변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카데미에서 몇 주 동안 배우고 연습한 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리바이탈라이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계획은 전통적인 한국 치유법과 현대 웰빙 기법을 조합하여 세상에 상처있고 힘들어가는 사람들을 자연의 기운으로 힐링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아이디어들을 제 고국에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한 웰빙 센터를 상상했어요. 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수업들을 생각했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한 말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정성스럽지만 꼼꼼한 마사지 기술, 허브를 이용한 자연 스킨케어 방법들, 진정한 고요 속에 만끽할 수 있는 다도의 특별함,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안정시켜준 명상 방법들을 보여주기로 했지요.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장소는 제가 알기로 고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나면서도 조금 긴장되었어요. 사람들이 낯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 치유가 점차 강력한 무언가로 자라나는 걸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저의 믿음을 굳건히 했죠. 제가 배운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희망과 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바쁘고 주위를 살필 틈 없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남과 비교하느라 우울해하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오롯이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해보는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던 날, 떠나오던 날과는 완전히 다른 제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아주 귀중한 보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지요. 이 치유와 아름다움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계획해왔던 웰빙 센터를 열 준비를 했지요. 사실 프로그램들은 이미 구체적인 단계들까지 계획을 세워둔 상태라 장소를 정하고 제 가치관에 걸맞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요. 도시 외곽 조용한 골목에 새가 비싸지 않은 가게를 임대했어요. 운이 좋게도 안쪽으로 작은 화단이 있어 정원처럼 꾸밀 수 있었어요. 외관과 내부는 최대한 단순하게 여백의 미를 살리되 중간중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식물과 화분들을 배치했어요.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조명을 달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농산물 마켓에서 허브 화분을 사와서 기르고 이를 활용해 마스크팩이나 에센스도 만들었지요. 웰빙 센터는 리바이탈라이즈라고 이름 지었어요. 매일 저는 이 센터를 사람들이 평화, 치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임대료 정도만을 충당할 수 있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험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책정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호기심에 들어와보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지만 센터 프로그램에 한두 번 참여한 사람들은 처음 접해보는 치유의 공간과 방법에 빠져들었지요. 그렇게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두세 팀 정도 작은 그룹이 형성되었어요. 저는 제가 배운 부드러운 체조와 호흡법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몸을 풀고 깊고 차분한 호흡을 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서연님을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명확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체조와 호흡법,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고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새로운 부분도 도입했지요. 마사지와 다도, 허브를 이용한 관리 방법 등을요.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그룹에게 시도했고, 바깥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달리다가 잠시 멈추러 온 사람들은 치유의 공간과 시간의 귀중함을 깨달아갔지요. 그리고 왜 자연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지 몸소 느끼게 되었고, 저는 모든 분들이 이 단순한 방법들을 통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요. 저는 제 이야기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때 CEO로서 겪었던 힘든 시절과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한국에 와서 치유가 오래된 지혜에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분들은 공감의 메시지를 함께 해주셨고, 그분들은 눈과 마음을 열고 저를 바라보며 자신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웰빙 센터가 오픈한 지 2주쯤 지났을 때 찾아온 마샤가 생각나네요. 마샤는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였지만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 우울증에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이 밑바닥에서 헤쳐나가기 위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마샤는 명상을 배우면서 이렇게 심정을 표현했어요. 세상의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내 안의 평온함이 점차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그저 나라는 존재라는 감각만을 체험했어요. 라고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의 감각에 집중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도와 명상을 통해 감정의 동요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샤는 지금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센터에 꼭 온답니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저는 센터에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룹 토론을 진행했죠. 토론은 판단이 아닌 들어주기로 진행했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대화들은 우리 모두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강한 유대감이 되었어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치유 방법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에 놀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리바이탈라이즈는 점점 더 성장했어요. 제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웰빙 센터는 우리 지역 사회에 꽤 많이 알려졌지요. 저는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하면서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다정한 터치,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잠깐의 고요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돌이켜보면 부서진 CEO에서 치유의 스승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의심과 불확실한 긴 밤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경험들이 결국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했어요. 이제 수업이 끝난 후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거나 명상 중에 편안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보람을 느껴요. 오늘날 제 웰빙 센터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서 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힘을 찾으며 인생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매일 제 여정과 자연의 단순한 비밀들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찾는 분들에게 길을 밝혀주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